안녕하십니까. 조원유인자 대표 농업박사 이장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과정 강의로 반려동물 매개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농업박사를 취득했고, 지난날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을 지냈으며, 정전에는 서울 호서전문학교에서 반려동물 계열 교수로 공부했습니다. 대표 저서로서는 반려동물과 애완동물 번식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강의는 동물 박사 인공수정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물매개 치료 또는 활동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매개 치료는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동물매개 치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목적에 맞게 훈련된 치료 도우미 동물,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매개 심리사, 그리고 환자,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매개 치료사의 의도적이고도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어증, 자폐증, 정신분열증, 약물 중독 환자 등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 발달과 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육체적인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어증 환자라든지 이 맥의 도우미 동물을 통해서 이 즐거움을 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이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어, 활동들이 동물맥의 치료 활동 또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맥의 치료는 1988년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에서 할리 파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제안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맥의 치료 적용 기관들은 수의사를 고용하고 치료 동물의 건강 상태, 치아 관리, 피부 관리 등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동물들은 이러한 검정 절차를 거쳐 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미국의 많은 병원들은 동물맥의 치료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승마를 이용한 재활치료, 동물맥의 치료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동물맥의 치료의 목적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활동성, 기억력, 평행감, 근력, 언어 구사력 등의 증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치료동물의 매개로 환자의 활성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한 부분 마비 환자들은 치료견을 벽질하고 공을 던져 함께 노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근력과 평행감, 운동성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견의 신체 부위 이름을 부르거나 치료견 털을 입으로 부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안면 근육의 운동이 증가되어지고 언어 구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동물 매개 치료사로서의 역할과 자질의 향상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의 대부분은 주인의 정서적 범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대부분의 매개 치료사들은 숙달되어 인간의 정신과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결손 과정, 결핍 과정, 노인 등을 감지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을 갖추어 주는 전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매개 치료사의 역할을 체험하는 데 또 이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물 매개 치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한국 반려동물 매개 치료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협회에 여러분들이
열람해서 이 주소로 들어가서 동물맥의 치료 상담, 양성 치유노 컨설팅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수강으로는 한국직업능력진흥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도 동물에게 치료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예술전문학교나 서울호수전문학교의 동물매개 치료사 과정, 교육, 동물매개 치료사 실무중심의 매개치료사 양성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한다면은 동물매개 치료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 민간 부문으로는 박은영 동물매개 치료 연구소야 이런 매개 치료 활동을 통해서 매개 치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경험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 지도 수준도 교환을 통해서 실무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동물매개 치료 학과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드린 서울호수전문학교나 서울예술전문학교, 동물매개 치료를 배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교. 최근에는 이천안에 호수대학교에도 반려동물 관리가 생겨서 매개 치료를 쉽지 않을까 여기십니다. 동물 매개 치료사 되려면 동물 관련 몇 가지 전문 서적을 익혀야 되는데요. 현시학, 영양학, 유전육종학, 해부심리학, 행동심리학, 공중위생, 기초동물훈련, 동물간호학, 애완동물학 등 다양한 동물 관련 수업을 하고 합니다. 동물매개 치료사는 직업은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매개 치료와 상담, 상담은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폭력 전문 상담에 매개 치료 영역을 접목시킨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도우미 동물의 조건입니다. 반려견을 이용한 치료, 매개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견도 치료 도우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도우미 동물은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 단체에서 사용하는 매개 치료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1살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초 복종훈련 수업을 통과해야 한다. 그다음 기초적인 복종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검사되어져야 하고 수의학적인 검사, 전염병이나 이런 검사가 이루어져야 수행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검증되어져 있어서 성격이 다소 온순하고 이러한 긍정적이며 공격적이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핸들러와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 외에 고려사항으로는 안정성으로서 인수공통 전염병이 부재하여야 하고 접촉 24시간 전에는 목욕이 이루어져야 되며 최근에 백신 접종, 피부병, 기생충 감염 등이 부재한 경우여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치료 도우미 동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치료 도우미 동물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 동물은 건강, 태도, 성격, 훈련에 대한 검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치료 동물은 건강하여야 하고 최근까지 예방 접종이 빠뜨리지 않고 접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수의사에 의한 치과 검사와 피부병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이 반드시 매년 실시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치료동물은 전염성 질병, 기생충 이 등이 없어야 합니다. 주요 전염병으로는 톡소플라즈마, 에키노코코스, 지알디아, 살모넬라, 페스티엘라,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 그다음에 보트렐리아 론치스테티카, 클라미디아, 백선 등을 포함한 전염병이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치료동물에 대한 건강검진 기록이 작성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료동물은 병원 내 이동이나 병원 밖으로 이동 시 이동장을 이용하거나 짧은 목줄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치료동물을 식별할 수 있는 배지나 목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도록 합니다. 방문 전에는 치료동물은 알레르기 물질을 줄여주는 성분이 함유된 샴푸를 사용해서 목욕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정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방문 전에 진행 상담자에 의한 적절한 주의사항을 들어야 합니다. 방문에 참여시키는 가정형 반려동물의 건강, 위생, 행동 등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치료동물이 환자와 만날 때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진행 담당자, 핸들러, 병원 스태프 등의 반려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 진행 구성원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동물로 선택된 동물들은 활동하려는 병원, 기관의 감염병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동물로 가장 많이 선택되어지는 동물은 반려견입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은 고양이나 토끼에 비해서 훈련이 쉽고 성격이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새들은 어, 동물에게 치료 도우미 동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새들은 인수공통전염병, 조류 독감 또는 계력과 같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와 토끼는 매개 치료 활동을 위해서 개와 동일한 기준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고양이와 개는 명령에 대한 복종 평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치료 활동 동안 환자가 접촉할 때 바구니엘이 있도록 훈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개 발바닥 또한 환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 치료견이 점프를 해서 환자를 발톱으로 상처를 내게 한다면 간호사는 바로 기록 보고하고 의사에게 환자를 보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침대에 치료견을 올려두기를 원한다면 타올이나 시트 등을 깔아 침대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치료동물의 크기와 모양 등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구한다면 가능한 환자의 요구에 맞춰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치료 도우미의 적합성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환자도 치료 동물을 매개로 하여 치료할 수 있는지 환자의 적합성을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데요. 동물 매개 치료에 참여하는 스태치건과 진행 담당자는 환자가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거나 면역 저하 환자의 경우에는 동물맥 치료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핸들러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최근 계획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 계획 검사를 매년 실시하여 다른 활동성 전염병이 없어야 합니다. 치료 활동이 수행되는 병원의 참여 스텝 직원들은 방문과 치료 활동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병원의 경우 월 2회 방문과 방문 시 종양과, 심장과, 소아과, 집중치료실 등의 환자들을 방문해 치료하게 됩니다. 의식이 혼미하거나 무의식 환자의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처가 있거나 화상 환자는 치료동물이 방문 때 상처나 화상 부위가 치료동물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관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캡, 벤틸레이터, 산소 공급 장치 등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중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와 장비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담당 간호사에게 충분히 안내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매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로 적합하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에게 알러지 반응이 있는 환자, 그 다음에 개방창상 또는 화상 환자는 사실 동물에게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기도 절제술 환자, 면역 저하 환자, 흥분 또는 공익성이 많은 환자, 흥미변동 환자, 동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환자 등은 동물에게 치료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넓은 의미로서의 치료이지만은 짧은 의미로서, 좁은 의미로서는 동물 매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매개 치료는 모든 동물이 매개 치료 동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전 반려동물 가끔 동물들 위주로 매개 치료용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종전에 애완동물, 슈가글라이들은 고슴도치, 사막류, 미니돼지, 뱀, 도마뱀, 거북, 개구리, 도롱뇽, 관상조리, 관상어리 등은 애완동물로 치료동물로도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강의는 서울 호수 전문학교 반려동물 계열에서 반려동물학 강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유튜브 동물박사 인공수정에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은 3시간 중에 1시간 수업을 마쳤습니다. 동물매개 치료의 정의, 동물매개 치료는 동물매개 치료사와 동물매개 치료 도우미 동물, 그 다음에 적합한 환자,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있게 맞춰졌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물매개 치료사의 역할을 매개 치료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환자한테 또는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잘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2시간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는 학생들은 수업 쉬는 시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